이거는 국세청에서 만든 2017년도에서 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맵입니다. 하도 양포세라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포기하는 세무사가 많다고 하니 국세청에서 선심 쓰듯이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줬는데요. 참 진짜 세법을 정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세무사조차 포기하는 형국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 17년 8.2 대책, 대책별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17년 8.2 대책은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의 거주 요건을 추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된다는 건데, 그런데 만약 내가 10채가 있잖아요. 10채가 있는데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9채를 모두 다 팔아치웠을 경우에 한해서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3년 이상만 보유를 하면은, 보유만 10년 동안 하게 된다면은 거주하지 않아도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10년 동안 거주를 해야지만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17년 8.2 대책,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18년 9.13 대책에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으로 단축.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시점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매물을 늘린다고 이렇게 유도했지만 결국은 판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까지 중과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이건 모르겠고,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추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유만 10년 한다면 80%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보유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2년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한다면은 15년을 보유해야지 최대 30%, 그러니까 1년에 2%씩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토지랑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19년 2월 12일에 시행령 개정이 되는데, 장기 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 평생 1회 제한. 내가 만약에 10채의 주택이 있을 경우에 9채의 주택을 제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주주택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평생에 한 번만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이걸 전월세 상한제에 나오는 그 5%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줘야지 8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임대사업자의 그 매물이 말소됐을 경우에, 자동 말소됐을 경우에 양도세가 50% 경감이 되는데, 그거를 전월세 상한제 5%를 꼬박꼬박 지킨 사람만 한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년 12월 16일 대책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1년으로 단축 및 전입 요건 추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18년 9월 13일에 2년으로 단축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매도기한을 2년으로 단축했는데 19년도에 1년으로 줄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안 팔죠. 더 안 팝니다. 자, 그 다음에 20년 710 대책, 작년 710이에요.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장기보유 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 거주기간별 공제율 구분. 이게 10년 보유, 10년 거주,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 시에 분양권까지 포함하겠다, 양도세 계산 시에. 그 다음에 취득세 계산 시에 분양권을 20년 7월 11일에, 그때 20년 8월인가요? 그때 대책에서 나왔죠. 7월인가? 단기보유 주택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인상, 단기 임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유형 폐지 및 신규 등록 임대주택 의무 임대 기간 연장, 임대사업자 자진 자동 등록 말소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 배제. 자, 여러분, 현 정권이 2017년 5월에 정권을 잡은 이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이 세법을 엉망진창으로 뜯어고쳤어요. 엉망진창으로요. 이러다 보니까 양도세를 포기하는 세무사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거 보세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 어렵죠? 기존에는요, 일반 과세,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는 2년을 거주를 해야 되는데, 2년을 거주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단순히 2년만 보유를 하고 팔잖아요? 그러면 일반 과세 세율을 적용받아요. 기존에는 6에서 42%로 최대 세율이 이랬었는데, 세율 구간이 이렇게 했었는데, 정부에서 세금을 더 거두려고 이 45% 이 구간을 또 만들었습니다. 네, 세금 더 거두려고요. 그렇게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50% 이 단기 매도 시 50% 세율 있었는데, 양도소득세가 이걸 없애버렸죠.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은 70%,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60%입니다. 몇 년을 보유하더라도 60%까지 못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양도세가 70%인데 지방교육세 같은 또 붙어요. 그 세목들이. 그러면 77%로 붙습니다. 77%, 66% 이러기 때문에 이게 분양권도 어떻게 보면 주택 공급이에요. 공급인데 이거를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데 못 팔게 만들어 놓으니까 매수자 양도세 부담이라 해가지고 매수자들이 더 떠안게 됐습니다. 더 떠안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 제가 세법 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느끼시는 게 뭔가 있습니까? 저는 딱 하나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집값 안정, 그건 잘 모르겠고,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 그러니까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 거주하지 않는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시키지 않을 거니까 징벌적 과세하겠다, 이거밖에 들리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세수 확보입니다. 세수 확보. 세금을 엄청 때려서 세금을 걷어서 니네가 원하는 대로 뭘 주겠다고요? 뭘 줍니까?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지원금요. 재난지원금 그거 뭐 땅 파서 나옵니까? 한국은행에서 그냥 화폐 찍어내면은, 통화량 찍어내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정부에서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한국은행 보고 야, 화폐 찍어내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은 현금을 주면 되겠지만, 대한민국에는 그런 예산을, 연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추경이다 못 해가지고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거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콤하거든요. 달콤해. 재난지원금 고작 20만원 줘놓고 여러분들한테 수백, 수천, 수억까지 세금을 떼가는 거예요. 그거 절대 공짜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셨죠? 작년에 연말정산 때 그거 세금 엄청 뜯어갔어요. 물론 기부금 많이 낸 사람들은, 또 병원비 많이 낸 사람들은 체감을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지출도 지출, 그 다음에 소득, 뭐 일정한 비율로 내는 사람들, 그리고 쓰는 사람들은 엄청 늘었습니다. 세금이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재난지원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국민연금 또 올라요. 건보료 또 오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 지금 외국인들 있죠.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며칠만 거주해도 90일인가 150일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정 기간 거주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료가 적용돼요. 그 사람들 병원 가잖아요. 우리 건강보험료 낸 걸로 의료비 혜택 받는다니까요. 오죽했으면 관광을 하러, 의료 관광하러 대한민국에 옵니까? 나라 살림 다 퍼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니, 외국인들은 이런 양도세 중과 적용받지 않아요. 왜 그러냐? 중국에서 부부가 왔어요. 와이프랑 남편 와가지고 각각 한 채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 있다 이 사람 팔잖아요. 대한민국의 부부가 두 채를 샀다. 그러면 한 채는 중과 맞아요. 규제지역에서는. 근데 이 외국인들은요, 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지 않잖아요. 내지 않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세율을 그냥 내고 튀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 신축 아파트 다 뺏겼습니다. 중국인들한테. 예? 특히 조선족들. 아니, 피리수첩에서 송도에는 펜트하우스 소유자가 중국인이길래 가보니까 한국말 유창하게 잘하는 조선족이에요. 자식 교육 때문에 왔답니다. 자식 교육 때문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개선해야 돼요. 이거 개선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땅, 주택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자, 호주, 뉴질랜드, 기타 다른 나라들은
이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유독 중국인들한테만 너무 관대하게 합니다. 사대주의예요? 사대주의?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예? 뭘 믿고 그렇게 해줍니까? 하여튼간에 뭐 제가 성토의 목소리를 한번 냈었고요. 우방국한 잘해야죠, 우방국한테. 그놈의 재난지원금. 맞습니다. 그놈의 재난지원금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데 왜 자꾸 주겠다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말고 세금 올리지 말란 겁니다. 근데 현 정권에서 5년은요, 너무 짧았습니다. 왜 짧았습니까? 정신없이 두들겨 맞고 내 재산을 잃지 않으려고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하면서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1시간 10분 30분을 잘 효율적으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5년이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근데 내년 대선 끝나잖아요. 야당에서, 지금 현 야당에서 만약 잡았다, 예, 가정한다면은 여소야대예요. 여소야대. 또 민주당이 180석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2020년에 총선했잖아요. 그러면 4년입니다. 21, 22, 23, 24년도. 네, 이때까지. 그러면 22년도 내년에 정권이 바뀌어도 22, 23은 여소야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상당히 어렵습니다.